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질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들은 스키마 레벨에서의 메타데이터가 조화되지 않으면 통일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이나 연구 프로젝트 기관들이 메타데이터 저장소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엘리먼트들을 에디트하고 스토어하고 리유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타데이터의 레포지토리들은 소프트웨어 구현에서 다 다르고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교환할 때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MDR, 서로 다른 MDR 구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메타데이터의 교환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분산된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MDR들 간에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 먼저 동의되어야 하고 보통 메타데이터의 표현을 표준화시킬 때는 ISO 11179라는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MDR들이 이 표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호환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GraphQL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GraphQL은 그런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를 정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GraphQL을 선택해서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SO 11179를 호환하는 GraphQL 쿼리 랭귀지인 QL for MDR을 구현했는데요. 이 GraphQL의 스키마에는 총 3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젝트랑 필드,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쿼리, 그리고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뮤테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메타데이터 저장소들을 위한 통일된 쿼리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고 이 ISO 11179 기반의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는 기관들에게 이 쿼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그 데이터의 특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메타데이터 저장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구현이나 그런 웹 인터페이스들이 다 각자 달라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아래에는 그 많은 메타데이터 저장소들의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MDR에서 데이터 엘리먼트 간의 통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연구 주제이지만 다양한 MDR 간의 메타데이터 교환은 좀 아직 덜 연구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MDR들이 ISO 11179 표준을 부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ISO 11179 기반의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이 GraphQL 쿼리 랭귀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ISO 11179 표준은 메타 모델이나 기본 속성들은 정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야 하는지 같은 부분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서 많은 다양한 MDR들이 각자 다른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메타데이터 교환의 표준들은 11279 표준을 따르지 않았고 기술적이고 디자인적인 문제로 독점적인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형성된 메타데이터를 통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헬스케어 인스턴스 데이터들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4가지 단계로 소개하는데, 먼저 다양한 MDR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래서 수집해서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자료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매칭해 볼 수 있는 단계와, 그리고 그 매칭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 구조를 만들어내는 매핑 관계, 그리고 그 단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실제 인스턴스 데이터들을 변형할 수 있는 단계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의 표준을 따르는 MDR에 대해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파이어라는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deeply nested information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래에서 보시면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계층과 그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값의 범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밸류 도메인과 데이터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그 데이터 엘리먼트들이 어떤 개념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의미론적인 유사성을 표현하는 개념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4가지 속성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deeply nested information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GraphQL을 이용한 유니폼 인터페이스 뒤 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이제 파이어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메타데이터 익스체인지 포맷이잖아요. 스탠다다이즈드 익스체인지, 그렇진 않군요. 여기서 이제 파이어 얘기를 하고요. 파이어는 제이슨이나 뭐 레스트 같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메시지 포맷, 플레인 메시지 포맷이고, 그게 현재 일반적인 데이터 익스체인지 포맷, 인터넷 시대인데, 메타데이터는 계층 구조가 복잡한 deeply nested, nested라는 게 이제 이 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방식의 현재 인터넷에서의 수많은 서버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REST나 JSON이나 뭐 아톰 또 의료에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메타데이터를 익스체인지 하는 데는 메타데이터를 표현하고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it is urgently dependent on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환의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의 익스체인지 그걸 인터페이스로 설명하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인터페이스 보통 그러면 이제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환의 인터페이스를 익스체인지 포맷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봐가지고는 하여튼 메타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를 위한 REST 포맷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가면? 혹시? REST 포맷은 제가 공부했을 때는 리소스들 간에 미리 API를 다 정의해놓고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데이터 엘리멘트 개수만큼 생기게 되는데 GraphQL을 사용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GraphQL을 이용해서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결론입니다. I see. 오케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REST 같은 거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GraphQL로 만들겠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그냥 뭐 초반에 질문을 하는 거라서 좀 괜히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API 형식으로 API의 문제점은 API의 장점이 많지만 API 문제점은 좀 미리 정의해 놔야 되잖아요. API에 정의된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유연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GraphQL은 내가 지금 GraphQL이 뭔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름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GraphQL Query Language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define 되지 않은 predefined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쿼리도 할 수 있는 language structure일 것 같거든요. REST는 API 형식으로 미리 정의된 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GraphQL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으면 또는 MDR 서버에 있으면 어떤 MDR이든 꺼낼 수 있다. REST는 어떠한 그 리소스라도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API로 정의된 것들만 접근 가능한 구조인데 쿼리 랭귀지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질문이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1179에서 정의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듣기에 GraphQL이라는 이름에서부터 API랑은 좀 다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이제 논문 내용을 다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되네요.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 파이어라는 곳에서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는데, 파이어라는 곳에서는, 컴포넌트를 리소스라고 부르는 컴포넌트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의하는데, 이게 DSTU2 버전에서까지는 데이터 엘리멘트와 1179 프로파일을 정의를 했었지만, STU3 버전에서는 데이터 엘리멘트 리소스는 deprecated 되었고, 또 다른 어떤 대체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파이어의 개발자들은 REST 인터페이스가 이런 복잡하고 그런 쿼리 ISO 1179 인포메이션과 같이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파이어가 초반에 메타데이터 ISO 11179 표준을 넣으려고 일부러 포함하려고 했었다가 포기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포기한 거죠. 지금 STU3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명시적으로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 그 REST 기준으로 쓰니까 이 네스티드된 걸 할 수 없다. 네네. 아주 명확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 파이어 개발자들이 이 REST에 대한 대안으로 GraphQL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raphQL이라는 것은 페이스북에서 개발된 쿼리 랭귀지이고, 이것은 메타데이터와 같이 고도로 링크된 데이터 모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GraphQL은 REST API와는 다르게 하나의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GraphQL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젝트와 필드, 그리고 쿼리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제공하는 쿼리, 그래서 이 쿼리를 통해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뮤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인풋 타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세 가지 타입을 GraphQL 스키마에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쿼리에 대해서 쿼리를 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fetch와 기능과 그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resource resolver들도 함께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raphQL Java라는 참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QF-MDR API를 만들었고,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오픈소스인 Simply MDR이라는 메타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해서 이 API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키마에 정의된 세 가지를 QF-MDR에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오브젝트와 필드에서는 ISO 11179 모델에서 가장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오브젝트 타입을 정의하는데 데이터 엘리먼트, 밸류 도메인, 데이터 엘리먼트 컨셉, 컨셉슈얼 도메인을 정의하고 이 외에도 네임스페이스와 슬롯이라는 오브젝트 타입을 포함시켜서 6개의 타입을 오브젝트와 필드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오브젝트를 쿼리할 때는 그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래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그래프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테이션인데요.
이 설명은 이 설명도 뒤에서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6개 엔트리 포인트가 이 그래프에 보이고 있는데 먼저 왼쪽 하단에 슬롯이랑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4가지를 통해서 데이터 엘리먼트의 정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 6개의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의 경로는 11179 표준에서 정의하는 카디널리티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엘리먼트와 네임스페이스를 봤을 때 화살표의 방향을 봤을 때 데이터 엘리먼트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엘리먼트를 가지게 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간단한 쿼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슬롯 네임이 스노우메드시티이고 밸류가 723, 2320008인 데이터 엘리먼트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데피니션을 가져오라는 쿼리 문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롯이 뭐예요? 네임스페이스는 슬롯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ISO 11179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롯이 ISO 1179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CHM을 쓰지 않아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엔트리 포인트가 6개가 있다는 건 이제 쿼리에 그 그래프 트래버설 그 그래프를 뒤지는 이제 포인트 노드가 6개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2개 밑에 있는 좌하단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갖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identified metadata라고 써 있잖아. 로우 파트가 네, 그림 레전드에 보면 로우 파트 괄호 열고 거기는 identified metadata.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DE가 하나 있다면 걔의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슬롯과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쿼리 자체는 이 그림에 있는 6개 엔트리 포인트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보고 나머지 3개는 이제 formal description 파트라고 봤고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잘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봅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지금 슬롯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쓰고 있잖아요. 한번 좀 정확하게 11179에 뭘 슬롯이라고 하는지. 우린 네임스페이스는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DID가 있고 DName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게 이제 그쪽이 네임스페이스 영역이니까. 그걸로 그냥 찾거나 뭐 할 거다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엔트리 포인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패턴으로라도 추출한 다음에 뭐 매칭하고 매핑해서 찾아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임스페이스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슬롯은 몰랐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세 개의 볼드 엔티티, 세 개가 데이터 DE, 컨셉추얼 도메인,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세 개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이 거기서 뮤테이션을 위해서는 글로 들어간다. 세 개는 뮤테이션을 위한 엔트리 포인트다. 뮤테이션에 적합한.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 있는 이제 명령 쿼리 문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슬롯도 일대 다죠. 예. 네임스페이스는 방향이 네임스페이스가 저렇게 일대다가 반대로 일대다가 맞나? 그러니까 슬롯은 지금
방향이 재밌네요. 데이터 엘리먼트 보면, 데이터 엘리먼트의 네임스페이스하고 슬롯을 보면, 슬롯은 한 개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여러 개의 슬롯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그겠죠, 일종의. D를 찾기, 아마 쿼리를 돕기 위한 태그인가 봐요. 그렇죠? 해시태그처럼 태그를 달아놓으면 D를 좀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그 average blood pressure, 그 스노메드 시티 텀에 의해서 내가 혈압에 대해 평균 혈압을 찾고 싶어. 그러면 스노메드 텀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뽑으면 한 개가 달랑 나오겠네요. 응? 응? 네, 하나밖에 못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든 뭐 몇 가지 스노메드 텀을 넣어서 찾으면은 뭐 몇 개의 데이터 엘리먼트를 쿼리로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내비게이션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현재 어쨌거나 에버리지 블러드 프레셔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어, 데이터 엘리먼트는 한 개만 딱 나오게 되죠. 왜냐면 스노메드 텀을 아마 가장 스페시픽하게, 그래듈러하게 서술한 걸 테니까.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아이디고 위에 있는 DE 슬롯 이렇게 써 있는 첫 번째 두 줄 문장은 그냥 아이디에서 찾은 거죠. 제일 쉬운 예제를 보여줬구나. 네임스페이스로 쿼리를 하는 걸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오른쪽에서. 네. 슬롯으로 쿼리하는 걸 보여줬거든. 근데 슬롯은 하나가 결정되니까 뭐 어느 데이터 엘리먼트인지가 명확하게 핀포인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response representation을 썼는데 identification과 definition을 메타데이터의 identification 그리고 definition을 그냥 달라 이렇게 해서 한 제일 간단한 쿼리를 예제로 들었네. 네임스페이스로 쿼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고, 뭐 물론 나머지도 될 수 있고, 뮤테이션 포인트가 저 블락 그 박스가 되어 있는 세 개가 왜 뮤테이션 포인트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엘리먼트 컨셉트는 사실 뭐 서술하는 거고, D는 네임인데, 나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왜 그게 그 세 개의 엔트리 포인트가 뮤테이션 타입인지.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나요? 그런 설명이 따로 없고 이 세 개가 음흠. 어, 이 세 개를 뮤테이션 타입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음, 이게 보장된 경로이고 그리고 사이니컬한 뮤테이션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음흠. 제가 이해를 잘 못했고 음흠. 음, 그러게, 생각 음, 때는 어, 데이터 엘리먼트를 통해서 밸류 도메인을 수정할 수 있어야 어,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 도메인이 뮤테이션 타입이 된다면 그러면은 밸류 도메인에 있는 많은 데이터 엘리먼트들이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네. 밸류 도메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는 음. 이해를 그렇죠. 밸류 도메인은 여러 개의 데이터 엘리먼트가 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가 보는 관점은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이 쿼리를 통해서 뮤테이션을 누가 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써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큐레이터는 이 전체를 그냥 편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쿼리를 통해서 큐레이터가 편집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뭘 편집하자는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포멀한 제안을 해두면 이것을 GraphQL의 기본 그 펑션에 의해서 그래프를 뒤져서 이것들을 지금 오른쪽이 GraphQL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 QL4MDR이에요, 이게. 네, 이건 QL4MDR인데 오른쪽 박스에 있는 문구는 네, 그럼 이게 GraphQL로는 어떻게 트랜슬레이시 돼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서술 안 해요. 그럼 GraphQL에 대해서 GraphQL과 이 QL4 MDR에 대한
연계점은 특별히 서술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다는 건가? 우리가 GraphQL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굳이 서술하지 않았다면. 오케이. 한번, 그러니까 GraphQL을 보기 전에는 이걸 전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페이퍼네.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MDR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디시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RESTful이나 서비스 오리엔티드 인터페이스보다는 GraphQL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독점적인 구현보다는 ISO 11179 표준을 따르는 MDR을 기반으로 GraphQL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디스커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GraphQL과 기존의 인터페이스들 간의 차이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GraphQL API는 ISO 11179의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엔티티들을 그래프로 통과하면서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엔드포인트만 제공하기 때문에 좀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구조를 GraphQL 쿼리를 통해서 요청했을 때 쿼리의 요청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예시를 들어서 RESTful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엘리멘트 개수만큼의 쿼리 요청이 필요한 반면에 GraphQL은 한 번의 요청만으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Tful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들마다 각자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어도 거기 리소스 API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답변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들은 버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GraphQL과 RESTful을 좀 더 비교할 수 있는데, 왼쪽은 GraphQL을 이용해서 쿼리를 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RESTful인데요. 예를 들어서 MDR 14번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데이터 엘리멘트를 밸리데이션 하는 코드는 GraphQL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박스에서 모두 표현해서 얻을 수 있지만, RESTful 같은 경우에는 MDR 14번에 있는 모든 데이터 엘리멘트들을 다 쿼리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데이터 엘리멘트 개수만큼의 요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GraphQL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답변의 포맷을 각 쿼리마다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보다 서버에게 좀 더 워크로드를 많이 이동시키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깊이 중첩된 쿼리는 이런 메타데이터와 같이 하이리 네트워크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합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쿼리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MDR 데이터베이스에 좀 부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GraphQL은 HTTP 메커니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캐칭 메커니즘과 같은 특성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로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은 이런 이질적인 MDR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거나 기존 세트 간의 미디에이션을 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인터페이스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든 QL4 MDR은 IS 11179 표준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표준에 의존하지 않는 MDR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통일된 쿼리 인터페이스를 제안을 했고 이 MDR에 적용되게 됐을 경우에 메타데이터가 되게 중첩된 정보인데 그것을 쉽게 쿼리할 수 있고 그리고 QF MDR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MDR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11179 기반의 MDR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이 GraphQL을 적용한 QF MDR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